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대통령의 전자공업 가정교사. 1968년 4월 18일경 하와이 호놀룰루에 머물고 있던 박 대통령은 이후락 비서실장을 통해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환희 박사가 보낸 편지였다. 편지는 미국까지 오셔서 뵙고 싶었는데 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안부 편지로 대신합니다. 조만간 보고서를 마치는 대로 귀국하여 찾아뵙겠습니다. 란 내용이었다. 김환희 박사는 민간인 자격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 동안 박 대통령의 전자공업 육성과 관련하여 자문 역할을 했다. 1968년 그는 트랜지스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한국의 전자업계를 고무시키면서 한국형 전자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고 박 대통령은 전적으로 그 계획을 지원하고 있었다. 김환희 박사는 1926년 경기도 화성군 오산에서 태어났다. 그는 경기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다. 이어 1953년부터 1955년까지 미국 유타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때 그는 전자공학계의 피타고라스 정리라 할 정도로 유명한 브루니 정리의 예외를 발견, 이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했다. 김환희 박사의 이론은 전자공학계의 기초 발견으로서 전자회로 설계의 중요한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1958년부터 콜롬비아 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환희 박사가 박 대통령을 처음 본 것은 1961년 5.16 직후인 11월. 박정희 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 장군들이 마련한 자리에 초대받아 갔을 때였다. 김 박사는 컬럼비아 대학의 유일한 한국인이란 이유로 맨 앞자리에 앉아 박정희 장군이 연단에 올라서서 연설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았다. 박 장군이 성명서를 손에 들고 읽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군복 차림의 수행원들도 시골티가 줄줄 흘렀죠.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엔 아는 사람도 없었고 강의 시간도 있고 해서 리세션 중간에 빠져나오고 말았어요. 박정희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은 1965년 5월 19일 박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였다. 뉴욕 시장 와그너가 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박 대통령을 위한 만찬을 열었다. 김환희 박사도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참석했다. 뉴욕시 의전관의 호명에 따라 아내와 함께 단 위에 올라가 악수를 하며 본 박 대통령은 예전 같지 않고 당당해 보였어요.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67년 8월 말 김환희 박사는 박충훈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 당시 김 박사는 전자 및 컴퓨터공학 주임 교수로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교과서를 집필하느라 여름방학을 바쁘게 보내고 있었다. 틈을 내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뉴욕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서기관이 찾아와 사실은 청와대에서 초청한 겁니다 라며 귀뜸해 주었다. 한국 정부는 김 박사가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팬 아메리칸 항공사의 비행기표를 미리 준비해 두기까지 했다. 마침 박 대통령은 전자공업 분야의 재미 과학자를 찾고 있었다. 한준석 비서관과 추인석 비서관이 당시 창설 중인 키스트 소장 최영섭 박사와 상의 끝에 김환희 박사를 추천했다. (1967년 9월 4일) 한국에 도착한 김환희 박사는 박충훈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의 전기기계공업의 실정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전기기계공업은 일본에서 만든 용어로 전자공업 혹은 전자산업이란 말은 그때까지 사용된 적이 없었다. 김환희 박사가 이 무렵 전자란 글자와 산업이란 글자를 조합해 전자산업 혹은 전자공업이라 쓰기 시작했고 뒤따라 일본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발전, 송전, 배전 등 이른바 전력 분야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전자산업이라 칭할 만한 업종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을 조립하는 초보적인 제조업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이를 전기기계공업이라고 분류하고 있을 뿐이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 및 데이터 통신 등과 관련된 학문과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전력계통의 공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어 인류 대학에서도 전기공학은 교과목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박충원 장관은 김 박사에게 우리도 일본처럼 빨리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려 하니 도와주시오. 이것은 각하의 뜻입니다. 내일 당장 관련 연구소와 생산 공장을 직접 둘러보도록 하시죠. 라고 강권했다. 바로 그 다음날부터 상공부 이철승 차관과 함께 한국전력, 대한전선, 전파연구소, 중앙공업연구소, 부산 동네에 있던 금성사 등을 돌아봤죠. 당시로서는 그게 전부였어요. 다 보고 나니 짐작이 가더군요. 한마디로 서구와 비교하면 원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생산되는 전자부품은 지독하게 조잡했어요. 전자업계의 맏형이라는 금성사조차 홍콩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본떠서 만드는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국산 라디오를 만들고자 노력하던 때였으니까요. 김한희 박사는 4일간 전국을 돌며 한국 전자업계의 현황을 살펴본 뒤 보고를 위한 차트를 준비했다. 이때 상공부 전기기계공업과 윤정우 계장과 직원 및 이태구 상무 등이 김 박사를 도왔다. 1967년 9월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 박사의 보고가 시작됐다. 박정희 대통령, 박충원 상공부 장관, 신범식 대변인, 한준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박사는 생각보다 참석자가 적어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설명을 시작했다고 한다. 2시간 반 동안 보고를 진행하던 김환희 박사는 처음으로 박정희란 인물에 대해 호감이 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정말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차트에서 눈을 뗀 적도 없었습니다. 교단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왔지만 박 대통령만큼 집중해서 듣는 학생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고를 하면서 보니 다소 전문적인 내용까지도 박 대통령은 이해하는 듯 했어요. 보고는 12시 30분에 끝나고 김 박사는 박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김환희 박사의 숟가락 위로 깻잎을 얹어주며 말했다. 김 박사, 이거 기억납니까?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김 박사가 왔다니까 집사람이 준비한 모양이요. 김환희 박사의 회고. 대통령의 식단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검소했어요. 육류라고는 유일하게 갈비찜이 전부였어요. 그 갈비찜도 박 대통령이 거의 다 내 밥 위로 올려주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박 대통령은 김환희 박사를 서재로 안내했다. 잠시 후 박 대통령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놓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김 박사, 미국 모토로라사가 한국에서 이걸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장 부지 매입을 허가해달랍니다. 탁자 위에 올려진 것은 작은 트랜지스터였다. 요 쪼맨한 것이 한 개 20달러, 30달러나 하고 손가방 하나면 몇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면직물밖에 수출하지 못하니 차로 한 곳간을 채워도 손가방 하나만큼도 못하니 내 이래서 김 박사를 보자고 한 겁니다. 김 박사, 우리나라도 전자공업을 육성하고 싶은데 도와주시오. 김환희 박사는 잠시 생각해 본 뒤 저 혼자 힘으로는 벅차고 미국에 돌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박 대통령은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다. 어림잡아 20만 달러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1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청와대를 나오려는데 박 대통령이 2,000달러가 든 누런 봉투를 김환희 박사에게 주었다. 이 액수는 당시 약 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으로 미국을 왕복하는 항공료와 비슷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매년 3-4차례 한국을 드나들게 된 김환희 박사에게 박 대통령이 직접 준 돈 봉투엔 항상 이만큼의 액수가 들어있었다. 이날 오후 2시쯤 청와대 현관에서 대통령과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난데없이 상공부 윤정우 계장이 나타났다. 박 대통령도 놀랐다. 윤 계장은 차트를 들고 김 박사를 따라 청와대로 들어온 뒤 집무실 옆에 있는 대기실에 갇혀 있다가 보고가 끝난 뒤에도 경호원들이 무서워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꼬박 4시간 동안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셈이다. 박 대통령도 그 말을 듣고 껄껄 웃었다. 이날 저녁 라디오와 신문에서는 정부의 전자공업 육성 방침을 발표하고 있었다. 1967년 9월 말 김 박사가 미국에 돌아오니 상공부로부터 그에게 10만 달러가 송금돼 있었다. 가난한 한국 정부가 거액의 돈을 붙인 것을 보니 그만큼 박 대통령이 전자공업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재촉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한 뒤 본격적으로 보고서 구상을 하기 시작했죠. 김 박사가 세운 목표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전자공업. 그는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내 전문가들에게 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한국에 있는 키스트를 통해 전자공업에 관한 한국의 실정을 조사해달라고 용역을 주었다.
1968년 1월 김한희 박사는 용역처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자공업센터 설립 계획안, 국가의 기초산업과 수출산업으로서의 전자공업 중점 융성책에 근거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한희 박사가 다시 한국을 찾은 때는 1968년 3월 7일 중간 보고를 위해서였다. 이때 김 박사는 콜롬비아 대학 공과대학장 헤네시 박사와 음향과 오디오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전기 및 건축학 교수인 해리스 박사,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체이스사의 체이스 회장, 방위산업체 하버드 인더스트리를 경영하는 국방전자공업 전문가 헐리 사장 등을 대동하고 방한했다. (1968년 3월 7일) 김한희 박사와 함께 방한한 미국인 전자산업 전문가 일행은 9일 동안 국내 전자공업의 실상을 확인하며 상공부 등 관계기관 및 업체와 의견 교환을 했다. 김 박사는 3월 13일 이들과 함께 청와대를 예방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내 생각에 미국의 친한국적인 인사가 많아야 한미 관계가 돈독해지고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 한국의 공업이 안정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헐리 사장에게 대구의 병참본부를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건의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김 박사가 5월 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을 무렵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당했다. 콜롬비아 대학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흑인 거주 지역 할렘가에서 소요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학교 당국은 일몰 후와 휴일에는 학교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로부터 약 2주일 뒤인 4월 18일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고 있었다. 김한희 박사는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는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던 것이다. 5월 초순이 되자 한국 총영사관에서 김한희 박사에게 박 대통령의 친서를 보내왔다. 세로 줄이 그어진 2장의 대통령 용지에 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친애하는 김한희 박사에게 귀한 감사합니다. 하와이 방문은 많은 재미교포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아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북미 본토에 계시는 교포들도 똑같이 환영해 주시는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덕택으로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4월 20일 귀국했습니다. 7월경에 귀국하신다니 또다시 상봉의 길을 고대하면서 귀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4월 27일 박정희 배. 박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받은 친서였어요. 봉투가 너무 초라해서 대통령이 보내온 서신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지만 내용엔 정감이 깊이 묻어 있더군요. 김한희 박사는 그해 7월 8일 귀국, 워커힐에 숙소를 정한 뒤 영어로 작성된 보고서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었다. 7월 15일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다. 약 2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김 박사에게 마틴 루터킹 목사 암살 사건 이후 미국의 움직임에 관해 상세하게 물어보는 등 다른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는 저녁에 김 박사 환영회를 하려 하니 그때 우리 한잔합시다 라며 봉투 하나를 김 박사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김 박사, 오랜만에 가족과 같이 왔는데 아이들에게 선물이나 사주쇼. 봉투 안엔 100만원과 메모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날 저녁 김한희 박사는 다시 청와대로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불도 켜지 않은 컴컴한 집무실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김기영 과기처 장관, 최영섭 키스트 소장, 신동식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한희 박사는 박 대통령에게 과기처와 키스트 등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적 이해와 안목 없이는 전자공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한다. 전자공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책 수립은 물론 지원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리드해가는 기술을 이해하고 그 진행 방향을 짐작하여 정책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세계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어요. 다행히 1960년대 말 세계의 전자공업은 막 출발하려던 기차와 같았어요. 우리는 그 막차 맨 끝칸을 타려고 했던 겁니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기차의 속도는 빨라졌고 지금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3개월 뒤엔 다른 제품이 그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런 판에 후진국들이 제 아무리 흉내내며 따라오려 해도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린 그때 참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런 면에서 박정희란 분을 대통령으로 만난 것은 한국민들에게 행운이었다고 봐요.
박정희 대통령의 환대 속에 청와대를 방문했던 김환희 박사는 그때까지 박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결심을 굳히지 못했다고 한다. 김환희 박사의 결심이 선 것은 그날 회식이 끝난 뒤였다. 그날 자리를 파하고 일어나 청와대를 떠나려는데 박 대통령이 현관까지 배웅하러 나오셨어요. 우리들이 차에 탈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심호흡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차가 터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박 대통령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말끝마다 가난한 한국을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드려야겠다고 그때 차중에서 결심했던 겁니다.